대통령실이 근데 왜 바꾼 것 같아요? 왜 입장을? 저 좀 그게 놀랐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의료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해봤더니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응급실 뺑뺑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다 성형외과라든가 그렇지, 피부과 뭐. 피부과라든가 쉬운데 가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술 같은 거에 큰 위험이 없고 그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네. 하니까 실제로 응급실 근무자라든가 그다음에 서전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외과 외과 수술, 의사들 네. 이런 분들은 부족하고 근데 이런 분들은 큰 수술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했다 보면 잘못하면 수술했다가 소송 잘못되면 소송 걸리고 네, 맞아. 그런데 이게 또 이런데 필수 의료의 수가가 낮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돈은 못 벌고 그다음에 아무리 뭐 히포크라테스가 네. 뭐라고 해도 다른 동료들은 편한 데 가서 네, 맨날 저렇게, 골프 치고 막 다니면서 막 피부과 다니고 막 뭐 이러면 이렇게 하고 막 다니는데 정말로 사람들의 네. 생명과 관련된 일들 하는데 이거는 뭐 힘만 들고 돈 안 되고 위험하고 소송 당할 수도 돈 안 있고. 되고 이러니까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산부인과 점점 줄어들고 출산하겠다는 받는 사람도 네. 없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필수 의료 지역.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방 의료가 이제 붕괴가 되니까 맞아요. 네. 이게 역설적으로 이 그 KTX 같은 게 생겨나니까 다 바로 올라와서 올라오죠. 그냥 네. 상급병원으로 네. 가는데 의료 전달 체계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1차, 2차, 3차 삼차. 병원이 네. 있는데 어지간한 건 그냥 1차 병원에서 해야 아. 되는데 아유 나 1차 병원 말고 뭐 돈 조금 들어도 그냥, 대학병원 네. 가면 돼.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학병원은 차고 넘치고 네. 뭐 나중에 지금 1차 의료기관이나 중급병원 같은 것들은 뭐 뭐문 비고 닫아주고, 네. 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의사들의 그 인력이 늘고 뭐 작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배분의 문제, 뭔가 이쪽에 뭔가 좀 당근을 제시하든가 그쪽을 그렇죠. 많이 할 수 수가를 있게. 올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개선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네. 숫자만을 가지고 이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035년에 15,000명인가 10,000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을 그 5년 동안 교육받고 5년 동안 네, 수련을 그럼. 쌓아서 의사가 되니까 1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10,000명을 네. 5년 그럼. 동안에 키워내려면 2,000명씩 네.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2,000명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 2,000명인데 네. 그럼 그 2,000명을 만들어냈을 때 네. 그 2,000명이 그 필수 의료로 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방 여기서부터 의료로 문제지. 가라는 보장. 갈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놔둔 채 인력만 가지고서 늘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현실적이냐, 그게 맞는 거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고 네. 또 의사들 주장은 이거예요. 아 보세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네, 그렇지. 인구가 줄고 있는데 10,000명 이상의 이 의사들이 늘어나면 의보 수가가 올라갈 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런 주장도 있죠. 사실 우리나라 의료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네, 수준이에요. 최고예요. 맞아요. 왜냐면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가잖아요. 저도 이번에 치료 받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왜냐면 뭐 전국의 모든 의대를 다 끝나고 나서 서울 공대를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의사들이 많은데 그 의사 얘기하면 의료 얘기하면 참 할 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우수한 의료진을 가지고서 네. 그 국가가 돈을 못 벌어요. 음. 서울대 의대 제 네. 친구가 서울대 의대에 있는데 이 친구 얘기가 거기가 몇천 명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의사들과 의료진이 있는 그 병원이 병원에서? 매출이 1조 5천억인가 그래요. 음. 제가 보기에는 한 150조 돼야 되거든요. 아 진짜. 네. 아.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몇천 명이 모여 있으면 그거는 구글 같이, 뭐 그렇지. 네이버 구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그렇지. 않는다. 맞아요. 뭐 의사들은 영리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 비영리로만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위선적인 주장들, 그 틀들. 그래갖고 우리는 원래 저 정도 병원이 되면
이 우수한 시설로 외국 애들이 막 줄을 서서 그렇지. 와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돈 싸들고 와서 야 한국에 수술 좀 해주세요. 뭐 수술 치료 좀 해주세요. 그렇지. 그리고 지들 쫙 끌고 와서 여기서 호텔에 묵으면서 음. 호텔에서 돈 쓰고 쇼핑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 의료 분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료 분야를 이거를 민주당이 제일 큰 책임이 있지. 그 평등주의로 네, 평등. 예, 평등주의를 계속 앞세우면서 이 의대 의수를 키워서 기업처럼 네. 키워서 다른 쪽에 경쟁력이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대신에 네. 외국의 애들이 오도록 하는. 음. 그래서 여기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그러니까, 하고 치료도 받고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길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어. 이런 전략을 짜지 않고 네. 단지 국내 분야에 있어서 10,000명이 필요하니까 2,000명. 2,000명씩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 필수 그 네. 분야를 어떻게 할 네. 것이냐, 그다음에 지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는 1차 병원에서 네, 뭐 그 써줘야지 해야지 2차로 2차로 가고 가고. 2차에서 3차로 갔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흐지부지. 음. 그러니까 다 3차 상급 병원으로 가자. 그렇죠. 상종병원이라고 네.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의료 그래서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도대체 그 관료분들이 그 우리 복지부나 교육부나에서 이게 정말 고민을 하고 나서 이 의료 개혁을 내세운 건지. 그러면서 대통령한테는 계속 이 의료 개혁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뭐 힘들어도 하시면은 뭐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런 소리 하는 것 그리고 같아요. 의사들 이기주의로 저렇게 버티는 건데 돌아올 겁니다. 뭐 이렇게 뭐 했겠지. 그렇죠. 다 거기 이기주의입니다. 이 의사들 이기주의인 건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관료들한테 당신들이 이기주의 아니야? 아니 이 세상에 이기주의 아닌 사람이 그렇지. 어디 있어? 그거 없이 세상이 돌아가나. 다 이기적이죠. 누구나. 사회주의가 왜 망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전제해서 출발하는 그렇죠. 거예요. 인간이 이기심을 없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면 조모 씨처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조모 씨도 이제 배지 달아가지고 아주 그냥 짜증나게. 그래 뭐 그렇게 되고 뭐 사회주의 국가들이 인간은 뭐 다 그렇죠. 평등하고 맞아. 그다음에 이기심 없고 다 이타적인 것처럼 주장해서 결국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이기적이다라고 공격을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얼마나 이타적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요. 지난번에 메르스하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정말 목숨 걸고 헌신적으로 치료한 사람들도 의사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걸 까먹었더라고. 그때 헌신적으로 치료한 의사들과 지금의 이기적인 의사들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그렇게 헌신적이고 이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고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이기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정책을 써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타적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정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 진짜 열받았던 거 하나가 아니 자기네 나라 국민을 토착 외구라고 그렇지. 주장을 하면서 나라를 반쪽을 냈어요. 이거 니네가 만약에 반일 불매 운동을 안 하면 니네는 토착 외구야. 토착외고. 우리 죽창가 들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분노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정치하는 놈들이 자기 나라 국민을 저렇게 편가르게 하면서 이게 무슨 그렇지. 토착 외구라고 불러. 근데 만약에 우리 직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그거를 쟤네는 의사 저 나쁜 놈들이야. 이기적인 놈들이야. 조금 있으면 이제 저 기자 놈들 저 새끼들 굉장히 나쁜 놈들. 새끼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나쁜 놈들이야. 뭐 어떤 직종에 있는 놈들, 뭐 검사들, 그러면, 예를 들어 판사들, 그렇지. 아니면 뭐 가게 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자들, 기업인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모든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저놈들은 이기적이고 저놈들은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지.
정치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타적이고 좋은 측면을 자꾸 강조해 주면서 글로 끌고 가야죠. 그렇죠.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끌고 와서 최대한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렇죠.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의 좀 잘못하는 게 네. 있어도 야 너는 있잖아 괜찮아 너 이거 너 잘하잖아. 건강하잖아. 넌 건강하잖아. 뭐 이렇게 하든가. 그렇지. 야 너 공부 좀 못하면 어떠니? 그렇지. 너 튼튼하고 너 인간성 좋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야 이렇게 그래야지 애가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떤 특정의 직업군을 이기적이라고 몰아붙여서 더구나 그 이전에는 굉장히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 민주당이 계속 해온 일들이에요. 그동안 해왔죠. 예, 그 동안에 무슨 뭐 토착 외구라고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그다음에 무슨 틀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수 꼴통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의 일부를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악으로 그런 만드는 거지. 식으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기 해영 김님은 그러는 너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까냐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것의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러니까요. 저희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하는 네. 취지는 그렇게 하면 발끈하실 안 필요 된다는 없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정치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됐든 당 대표가 됐든 야당 대표가 됐든 최고위원이 됐든 누구든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판을 비난과 헷갈려하고 그것을 못 참겠다고 아우성치면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지적인 미숙성이나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분 그 얘기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멘트 너무 좋습니다, 형님. 역시 딱 이해 그래요. 바로 이해됐어요. 이거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래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보다가 저도 이제 화나다가 이제는 그냥 또 그냥 참곤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게 터지기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 네, 갑자기 결국은 바뀌었죠. 탁 이제 일단은 뭐 변화가 생겼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치고 나오고 용산에서 굉장히 불쾌하다가 이제 약간 뭐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지금 넘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한계가 온 거예요. 이게 그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승리죠. 그러니까 승리라는 게 누구한테 무슨 뭐 대통령한테 이겼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승리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 네. 그것이 정치적 승리예요. 정치가 해야 할 네, 일이고요.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7월 23일 날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사실은 한 달 내내 저희들하고 비공개 최고회의를 할 때나 아니면 그 식사 같은 거 할 때 계속 물어봤어요. 좀 요새 응급실 어때요? 의료 사태 어때요? 그때부터 계속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아직까지도 협상이니 뭐 이런 그렇지, 것들이 그렇지. 정부하고 의료단체가 계속 되고 있는데 중간에 당이 끼어들어서 막 개입하려는 듯한 그렇지. 모습을 보이면 맞아. 그러면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를 부작용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또 당이 침묵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혹은 국민들의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진짜 궁금한 게 야 야당 니네는 왜 입 다물고 있냐. 아니 우리는 총선 지나고 하자 그러잖아요. 막 그때 막 우리는 지금 그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거 잘못하면 협상을 흐트려 놓을까봐 말을 못 하고 있지만 그럼 야당 니네는 왜 얘기 안 하느냐? 니네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숫자를 어떻게 하자라든가 그럼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뭐가 잘못됐다든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진짜. 입도 뻥끗 안 했어요. 맨날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네. 여사 특검 요것만 했지. 그래서 제가 진짜 나쁜 X들이다. 진짜 나쁜 X들. 보수 망하는 거 좀 보고 있으려고 그냥. 입만 열면 민생 얘기하면서 그런 거 안 따져요. 야 의사들하고 그러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민주당이 참전을 안 했네. 그렇죠. 의사들하고 정권 니들 열심히 싸워봐.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테니까 계속 싸워봐. 이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 진짜 아니에요? 나쁜 거네. 진짜 나쁜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다
우리가 참고 참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간 추석이 다가오는데 정말로 대란이 벌어지겠다. 그렇지. 라고 얘기해서 한 대표가 얘기한 네, 거예요. 그 고위당 치고 직자 나갔던 회의에 거죠. 가서 이거 안 된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嗯 2026년 유예안으로 그 일단 대화를 끌어들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네. 만찬 취소되고 뭐 속된 말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죠. 네, 총리가 뭐 난리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마치 뭐 우리가 무슨 큰 대역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저 정부가 나왔잖아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야, 니네들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 당에서 이렇게 그 국민들의 어떤 고통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렇게 정도만 대응을 해줘도 돼. 네. 근데 뭐 약간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약간 좀 제가 좀 속된 표현하면 개소리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들으니까 열이 받지. 열을 받죠. 정말 우리가 그나마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마치 우리가 무슨 대역죄인 뭐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얘기 한 그렇죠. 뭐 것처럼. 정권 흔들려는 사람들처럼 막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한 배 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탄 배에다가 구멍을 내면 다 죽는데 마치 우리가 같이 탄 배에다 구멍을 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정말. 그러더니 거기서 뭐 만찬도 취소돼. 그다음에 무슨 그거 연찬에 오시는 것도 취소돼. 안 오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연찬회에서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조교 복지부 장관, 장관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네. 그다음에 장상현 수석까지 이게 보냈어요. 이분들은 이제 혹되려고 온 거야. 야 당에서 니들 당이 지금 뭐 일사불란하게 우리를 돕지 못하면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 한동훈이 지금 말이야 그 2026년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당 니들 동요하지 마. 그건 안 되는 거야. 네, 정리하러 왔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리하러. 쫙 정리하러 오신 거야. 정리하러 오셔갖고 설명을 쫙 했잖아요. 그 100명 넘게 의원들이 참석하는데 쫙 얘기를 했어. 근데 제가 들어봐도 말이 안 되더라고. 대안이 없어. 슬퍼. 대안이 없어. 대안이.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의원이 아니 그러면 유급하면 군의관하고 공중보건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 의료가 문제인데 그렇지. 공중보건이도 안 나가. 그러면 낙도라든가 저 시골 지역 어떡하지? 그다음에 군의관 안 나가면 그러면 군인들 어떻게 할 거야?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것도 저희가 고민이 돼서 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걱정하라고 지금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혹대로 왔다고 자기들이 혹을 엄청 달고 갔구나.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내가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럼 뭐 누가 너보러 문제 만들라고 그랬어? 문제를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공격을 받으니까 거기서 분위기가 친윤이든 비윤이든 그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친윤이라는 분들도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저 장관님, 복지부 장관님 말이야 개혁은 고통이 따르는 거고 10년 뒤에는 당신들이 개혁을 잘했다고 아마 칭찬을 받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밑에서 대통령에 대해 하듯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요. 그렇지 당장 우리 지역구에서 그런 일 터져봐요 또. 그건 난리 나거든요. 지역구에서 응급실 때문에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데 그렇지. 이거를 가지고서 또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이거 내년에 만약에 이대로 갔다가 지방선거는 개박살이죠. 완전히 내년이 사태가 더 나빠지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음 대선도 뭐. 다음 대선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로서는 진짜 고민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좀 바뀌었어. 제가 혹대로 왔다가 혹을 붙이고 가서 큰일 났네 이러고. 그렇지.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2026년을 협상의 그 여지가 없다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조금 바뀌었지 맞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피어올린 그 불이 조금씩 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지나가면서 이게 좀 아니네.
아니네. 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또 그 저쪽 북부 쪽에 네. 있는 의정부에 있는 응급실 그 갔잖아. 응급실을 가셨잖아요. 야 이거 재밌다. 이거 다 되게 지금 귀 이렇게 쫑긋하고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저는 그때 응급실 딱 가면서 네. 좀 변화가 있구나 아. 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음. 왜냐하면 그 응급실을 간 건 한동훈 대표가 그 바로 비공개로 응급실을 이제 네. 가서 방문을 했고 그랬더니 또 이재명 대표가 또 그렇지. 야, 나도 가야 돼. 나도 가야 돼. 나도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 한지아 대표 그 의원하고 네. 의사인 한지아 의원하고 맞아요. 둘이 갔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기록은 남겨야 되니까 사진은 찍은 거고. 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뭐 버스 타고 가셨는지 하여튼 우르르 가셨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대통령도 이제 가신 거지. 근데 그 설명은 미리 예정돼 있었던 거다. 추석 전에. 그렇죠. 가셨어. 근데 갔는데 전 뜨거워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은 조금 뭐 네. 다른 여야당의 대표가 가는 게 영향을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가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응급실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네. 필수 의료 수가부터 시작해서 네. 저희가 이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 그 대통령께서 네. 의사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얘기를 한 것이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구나. 거기 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좀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구나. 왜냐하면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렇지, 그 그렇지. 담화에서 담화 때는 의사를 비난하라 그랬잖아요, 거의.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 가보라고 현장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그렇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보시고 나서 이게 조금 그게 좀 다르구나라는 것도 자기가 느끼고, 보고받은 것과 현실이 조금.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뭐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있는 저 비서관들을 다 보내가지고 전부 다 거기다 그 현장에 보내. 근데 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감시. 꺼즈 하나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받창구 하나 제대로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현실을 뭐해? 보고 정확한 보고를 해달라 뭐 좋은 그런 의미로 하면, 얘기겠지. 좋은 의미로 하면.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근데 아마 그래도 그 사람들 가면 뭐 불편하지, 의사들은. 너무 불편할 거야. 맞아. 그렇고 군의관들을 또 거기다가 이제 보내고 그럼 군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군인들은 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제 얘기가 야 그러면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야 우리 애 다치면 어떡하라고 나 진짜 그거는 좀 너무 빵 터졌는데 진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또 사실은 당에서도 저도 왜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최고회의하면서 저도 이제 책임져라 니들이 대통령한테 저렇게 대통령이 그 상황 인식이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이 아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너희들 아니냐. 보고를 했으니까 그렇게 받았을 거 아니냐. 대통령이 뭐 다 가보고서 알지 않았을 것이고 밑에서 전부 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뭐 의사들 항복하고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자, 저기 의대 증원 얘기하고 바로 얼마 전까지 단 하나의 변화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뭔가 여기서 뭐 실타래 뭘 7개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거에 제가 맛이 갔어요. 저는 사실 그러다가 그걸 이제 보다가. 그게 한동훈의 승부수가 통한 거죠. 그게 이제 물꼬를 트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도 뜨거라. 이제 그때부터 뭐 우리가 무슨 TF 팀을 만들래, 뭘 할래,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 전향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된 거네요. 그 변화의 시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변화의 시작은 너무 이제 저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온 것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의료계 쪽의 반응이 녹록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맞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네. 그 뭐 책임질 사람 책임져라라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이거 얘기를 하면 정말 혹시 당정 관계가 가뜩이나 뭐 윤한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두 분의 갈등에다 또 불을 지르는 거 아닌가, 뭐 기름을 끼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잖아요.
정답이죠. 그렇죠. 예, 맞아요. 이거 이대로는 안 예, 되겠다라서 저는 이제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근데 박 차관이 저는 그때는 이제 그 박 차관이 물러가는 걸로 해서 물꼬를 좀 트는 예, 계기를 예, 예. 만들어야 그렇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어간 거 아니에요. 예, 맞아. 사실은 예. 이 차관의 무슨 사표 뭐 이런 거 무슨- 떠나서 야 그건 이제 대화합시다. 그 여야 의정 그 여와 야와 의사들과 정부. 정부가 같이 하자 이렇게 갔으니까 사실 이거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을 과연 이게 만들어지면 의사들이 정부 네, 대표로 그걸 오라고 오면-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의사 쪽에서는 뭐 이 대화에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딱 그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내부가 술렁거리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계속 안 받으면 그것도 우리가 더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데, 근데 좀 어찌 보면 이제 이런 협의체를 만들자 해서 대화를 시작할 때 명분을 하나 더 주는 차원에서라도 박민수 차관은 경질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진짜 우리 의사분들이 다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오셔서 이게 지금 그 모든 걸 다 만족스러웠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 2분 3분이면 되는데 아유,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네. 최고위원회에서 지난주에는 이제 책임질 사람 책임져라 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졸업식에서 흰 가운을 입고 선서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히포크라테스 선서죠. 사실은 2,500년 전 문구를 현대적으로 바꾼 제네바 선언이라고 합니다. 검사들 역시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검사 선서를 합니다. 의사 선서와 검사 선서는 사회적 지위, 존경, 보상이 따르는 전문가 집단에겐 요구되는 의무와 희생의 무게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를 꺼낸 건 최근 벌어지는 의정 갈등을 놓고 의사들에게 환자 생명이 첫째라더니 뭐 하는 거냐라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호소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성이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던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이를 반쪽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라라고 하자 진짜 어머니는 내가 포기할 테니 아이를 살려달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의정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을 때 저는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개혁의 명분이 정당하다 해도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기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기한 그 마음을 정부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는 한 발 후퇴했습니다. 의사들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증언에 대한 불만과 자신들이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당한 데 대한 분노가 여전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개혁도 어떤 불만과 분노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들에게 호소합니다. 코로나와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 국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목숨 걸고 헌신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이 위기입니다.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와 환자를 떠난 의사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와 의사 모두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 엄마의 마음이 되어달라고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야, 좋네요. 근데 진짜 저는 오늘 이렇게 선배님이랑 쭉 얘기를 뭐 이렇게까지 많이 이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눠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 편하게 그냥 잘 지내?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선배님 같은 분이 좀 대통령 옆에 좀 많이 있어서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너무 답답해서. 근데 네. 진짜 딱 선배님 조금 전에 하신 말이 지금 현재 상황의 정부와 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딱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진짜 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의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이제 좀 정말 국민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만족스럽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네. 이제 정부도 후퇴를 하고 있고 그 일단 그 협상의 태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당도 앞장서고 있고 당과 더불어서 이제 그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다시 뭐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아우 진짜 저도 이제 한 다음 주쯤에는 이제 뭔가 실타래가 풀려서 희망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꼭 이 정치화사에서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요즘 정말 답답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답답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어쨌건 한동훈 대표가 쏘아올린 이 작은 불이 어쨌건 대화의 장을 만드는 단초까지는 제공을 했으니까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조금씩 양보해서 진짜 말씀처럼 국민을 살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정부도 좀 이제 소위 의료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수 의료 인력이나 지방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거라고 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핀셋으로 제공을 해주는 게 진짜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협상을 하면요 그런 부분들 다 같이 논의해야 돼요. 그렇지 맞아요. 그 의사들이 얘기한 대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네. 그리고 의료비가 만약에 늘어나면 엄청 늘어날 텐데 네. 가뜩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정말 근데 이제 의료비도 많이 늘어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험료도 올라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최적으로 어떻게 따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2,000명이 딱 적절하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의료계에서는 2,000명의 과학적 근거를 달라 그러더라고. 대통령실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숫자를 과학적으로 추계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데 2,000명의 과학적 추계 방식은 뭐냐고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얘기하더라고요. 있어서 뭐 저는 하여튼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좀 많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께서 이제 조금 그 오셔서 국민들을 위해서 과거에 정말 그 코로나나 그 메르스 때 헌신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